여러분, 우리가 받는 월급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게 맞을까요? 그냥 성과만 딱 보고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노력까지 다 알아줘야 할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 미묘하고도 정말 중요한 문제를 푸는 열쇠, 바로 유인계약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영세 교수님의 이론으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사장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직원한테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딱 맡겼어요. 근데 이 직원이 사무실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게 진짜 그 직원이 피땀 흘려서 만든 결과일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노력의 문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숙제입니다. 이 아주 골치 아픈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게임 이론의 정석, 바로 김영세 교수님의 이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분석해 볼 겁니다. 경제학에서는요, 이런 상황을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모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아주 재밌게도 이걸 하나의 게임으로 봅니다. 바로 주인과 대리인, 이 두 명의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게임이죠. 여기서 주인은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대리인은 직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플레이어들이 각각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먼저 용어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죠. 주인은요, 말 그대로 일을 맡기는 쪽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주주나 사장님이 되겠죠. 그리고 대리인은 주인을 대신해서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 바로 직원입니다. 근데 이 둘의 이해관계, 이게 좀 다를 수 있겠죠? 주인은 당연히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싶어 하고, 대리인은 솔직히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여기서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이게 전체 게임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주인이 계약 조건을 제안합니다. 성과가 좋으면 이만큼 줄게, 근데 성과가 나쁘면 요만큼만 줄 거야, 이렇게요. 두 번째, 대리인은 이 제안을 보고 고민하죠. 이거 받아들일까? 아니면 그냥 거절하고 다른 일자리 알아볼까? 여기서 다른 일자리는 만족도가 9짜리라고 해보죠. 세 번째, 계약을 수락했다면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대리인의 진짜 선택이 시작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농땡이를 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운이라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나쁘면 성과가 안 좋을 수 있고, 반대로 농땡이 쳤는데도 운 좋게 대박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인생이 다 그렇죠 뭐. 대리인의 선택지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근면노동, 즉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산만큼의 비용이 든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그 대가로 고수익을 낼 확률이 80%로 확 올라갑니다. 반면에 태업, 즉 농땡이를 치는 건 어때요? 편하죠. 노력 비용이 전혀 안 들어요. 0이죠. 하지만 고수익을 낼 확률은 20%로 뚝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대리인이라면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건 전적으로 주인이 어떤 계약 조건을 내거느냐에 달려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주인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계약서를 써야 이 대리인이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아주 기가 막힌 두 가지 마법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두 조건만 딱 충족시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대리인은 알아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억지로, 강요나 감시로 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대리인 스스로가 열심히 일하는 게 나한테 제일 이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인 설계의 정수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마법의 조건은 바로 유인 양립 조건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괜찮아요.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열심히 일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총 보상이 농땡이 쳤을 때 기대되는 보상보다 무조건 커야 한다. 이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이 조건이 만족 안 되면 대리인은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편한 길, 즉 태업을 선택하겠죠. 자, 이게 바로 그 첫 번째 마법의 조건을 나타내는 일종의 암호입니다. 와, 보자마자 머리가 아프다고요? 걱정 마세요. 저랑 같이 뜯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이 부등호를 저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울의 왼쪽은 열심히 일했을 때의 기대값입니다. 80% 확률로 대박 월급 WH를 받고 20% 확률로 쪽박 월급 WL을 받지만 내 노력 마이너스 3이 들어갔죠. 오른쪽은 농땡이 쳤을 때의 기대값입니다. 대박 확률은 20%로 확 낮아지죠.
결국 이 수식이 말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왼쪽, 즉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오른쪽 농땡이 치는 것보다 무조건 더 이득이 되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참 쉽죠? 두 번째 조건은 개인 합리성 조건입니다. 이건 더 간단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는 기가 막힌 계약이라도 애초에 대리인이 그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이 조건은 바로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기대 만족도가 이 계약을 거절하고 다른 일을 했을 때 얻는 만족도보다 커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두 번째 조건입니다. 아까 봤던 열심히 일할 때의 기대값 있죠? 그게 이 계약을 걷어차고 다른 데 갔을 때 얻는 만족도, 즉 구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거죠. 이 조건이 충족 안 되면 대리인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느니 그냥 다른 데 가고 말지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릴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마법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회사의 이익도 가장 높여주는 황금 비율, 그 완벽한 월급 액수는 과연 뭘까요? 이 두 식을 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놀랍게도 숫자가 딱 떨어집니다. 성과가 높을 땐 169, 낮을 땐 64. 바로 이겁니다. 이 계약서라면 대리인은 고민 없이 도장을 찍을 거고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될 겁니다. 정말 절묘한 설계 아닌가요? 자, 그럼 이 유인 계약이 완벽한 해결책일까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걸까요? 경제학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항상 동화처럼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좀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분석해보죠.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직원의 노력을 CCTV처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완전 정보 세상이라면 회사는 24만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노력을 볼 수 없는 불완전 정보 세상에서 우리가 방금 만든 저 절묘한 계약을 써도 회사의 기대 이익은 20만으로 줄어듭니다. 4만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바로 이 사라진 4만, 이게 핵심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정보의 비용이라고 불러요. 상대방의 노력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것, 그 정보의 비대칭성 자체가 만들어내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인 거죠. 직원이 농땡이 치지 않게 하려고 성과가 나쁠 때도 어느 정도 월급을 보장해주고 좋을 땐 더 많이 챙겨주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최선의 세계가 아닌 현실적인 차선의 세계인 거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만 딱딱 정리하고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핵심,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노력, 즉 정보의 비대칭성은 반드시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낸다는 것. 둘째, 유인계약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인과 대리인의 행동을 조율하는 아주 정교하고 스마트한 장치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현실 세계의 많은 계약이나 제도들은 완벽한 최선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가장 나은 결과, 즉 차선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월급, 그 월급은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대가인가요? 아니면 순수한 성과에 대한 대가인가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회사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절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적 파트너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